두 번째 자본시장입니다. 김필주 자문위원과 함께 나눠보겠습니다. 안녕하세요. 네, 안녕하세요. 요즘 주식시장, 가상자산 시장이 완전 뭐 대폭락의 연속인데 네, 맞습니다. 주식시장도 요즘 최근 반대 매매가 속출하고 있죠? 예, 맞습니다. 반대 매매가 뭐죠? 예, 반대 매매는 말 그대로 반대로 매매가 된다. 즉 내가 매수해놨으면 반대로 매도가 된다라는 건데요. 이 증권사에서 돈을 빌려서 매수한 주식에 대해서 이 가치가 일정 수준 아래로 떨어지면 이 외상 거래로 산 주식에 결제 대금을 내지 못한 거에 대해서 강제로 주식을 처분해서 이 채권을 확보하는 방식입니다. 이 반대 매매가 일어나면 투자자가 손실을 보는 데다 이 반대 매매 물량들이 쏟아지다 보니까 주가가 하락하면서 더 이 하락을 가속화하는 이 최악의 상황이 연출이 되는데요. 이러한 상황 때문에 주가 급락 시 이 패닉 셀링이 또 이어질 수 있는 우려가 있습니다. 요즘에 또 이 주식장이 많이 불안정한 상황인데요. 실제로 최근 들어서 이런 반대 매매가 많이 증가한 상황인가요? 예, 맞습니다. 자료 화면을 보시면 5월 들어서 코스피 지수가 2,600선 아래로 곤두박질 치면서 반대 매매 규모가 한 달 새 30억 원 가까이 급증을 했는데요. 이 16일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5월 일평균 위탁 매매 미수금 대비 이 반대 매매 금액이 186억 원으로 집계됐습니다. 지난 10일에는 238억 원 규모의 반대 매매가 이루어졌고 3월 14일 이후에는 약 2개월 만에 최대치를 기록을 했습니다. 이 전체 미수금 대비 반대 매매 비중은 지난 10일 11.2%를 기록을 했는데요. 이 반대 매매 비중 역시 1월 26일 이후 4개월 만에 최대치입니다. 이 반대 매매는 개인 투자자들뿐만 아니라 대주주들도 그렇다면 반대 매매를 당할 수도 있는 상황인 건가요? 예, 맞습니다. 일반적으로 우리가 대출을 이용해서 주식을 매수를 하고 이 주식 가치가 일정 수준 이하로 떨어지면 반대 매매가 당하는데 이 대주주들도 똑같이 이 자신이 보유한 주식을 담보로 해서 돈을 빌릴 수가 있습니다. 이때 담보를 할 때 담보 가치라는 게 설정이 되는데 이 담보 가치보다 주가가 만약에 떨어진다라고 하면 이 대주주들의 지분들도 똑같이 반대 매매가 될 수 있는 거죠. 그래서 네. 주식을 담보로 빌린 자금을 기한 내 갚지 못하거나 혹은 이 주가가 담보 비율 아래로 하락한다면 이 담보로 맡긴 주식이 이 주식 시장에 쏟아지는 겁니다. 이 경우에 최대 주주가 반대 매매를 당하면 당연히 지분율이 떨어지겠죠. 그러면 지배 구조는 당연히 불안해질 수밖에 없고 그러면 본업이 위태로워지고 또 이 공격적인 이 무자본 M&A의 표적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. 어떤 그 무자본 M&A, 소위 말하는 네. 그 기업 사냥꾼들이 받는 대주주 지분을 인수해서 바로 주식 담보를 맡기죠. 네, 맞습니다. 그런데 또 기업 사냥꾼들이 거꾸로 이 주식 주가가 하락하면 네. 이 맡겼던 주식들이 다 털리는 거죠. 예, 반대 매매로. 맞습니다. 되게 네. 무서워하겠어요. 예, 맞습니다. 네. 이 기업 선약꾼 등은 이 무자본 인수합병 세력에게도 이 반대 매매는 상당히 피하고 싶은 상황입니다. 주가를 띄워야 되거나 혹은 추가적으로 담보 주식을 더 맡겨서 이 담보 비율을 낮춰야 되는 거죠. 그러려면 외부에서 자금을 더 끌어와서 이 상장사를 인수할 때 결국엔 주가 조작을 일삼을 수밖에 없거나 혹은 추가적으로 돈을 활용을 해서 이 담보 비율을 맞춰야 되기 때문에 이 인위적으로 주가 조작의 유혹이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. 네, 또 문제가 또 다른 문제를 낳을 수도 있는 상황이다라고 제가 이해가 될 것 같은데요. 이 반대 매매로 고생했던 회사가 있다고 하죠. 대표적인 사례가 BDI라고 합니다. 먼저 어떤 회사인지 궁금합니다. 예, 이 BDI는 화력 발전과 관련된 보조기기를 제조하고 판매하는 사업을 하고 있었습니다. 이 주요 매출처는 이 화력발전소의 건설 그리고 성능을 업그레이드하는 이 개보수 사업을 했었는데요. 이 대표적으로 하나건설과 이 사우디발전소 그리고 대우건설과 모로코발전소 등 이렇게 다양한 화력발전소 사업을 했었던 회사입니다. 네, BDI가 2020년, 네. 2년 전이죠. 경영권 분쟁과 반대 매매로 상당히 뭐 내용을 많이 겪었었던. 네, 맞습니다. 뭐 어떤 내용인가요, 구체적으로? 예, 그 한국경제에 따르면 2020년 7월 반대 매매로 이 무자본 M&A가 들통난 사례가 바로 이 BDI입니다. 아, 주가가 많이 올랐었네요. 예, 사실. 맞습니다. 이 당시에 40일 만에 6배가 급등을 했습니다. 주가가. 네. 이 BDI는 매각 작업을 진행하고 있었는데 새로운 최대 주주가 들어올 거라는 소문 그리고 이 새로운 최대 주주가 바이오 신사업을 들고 올 것이다라는 기대감에 주가가 6배 이상 급등을 했었는데요. 이 당시 최대 주주가 변경한 지 일주일 만에 주가가 연일 폭락을 했었습니다. 이 시장에서는 이 새로운 최대 주주가 취득한 주식이 반대 매매가 된 것이 아니냐라는 의혹이 일었었는데요. 그 당시 이것이 사실로 드러났던 것이 문제였습니다. 당시 인수 규모는 어땠나요? 예, 이 당시 인수 주체는 김일강 씨였습니다. 이 김일강 씨가 좀 유명하신데 지난 1일 BDI 그 기존 최대 주주인 안승만 외 2인으로부터 이 BDI 주식 450만 주죠. 지분율로 따지면 26%입니다. 이 정도의 규모를 450억 원으로 인수키로 했었는데요.
이 김일광 씨는 계약금과 중도금으로 일단 280억 원을 납입을 했었습니다. 네. 그때 BDI 주식을 380만 주를 넘겨받고 지분 22.5%를 확보하면서 최대 주주로 올라섰는데요. 그달 말일날 이제 잔금을 지급하고 주식을 받는 일정이었었습니다. 이 인수대금 중에서 상당 규모가 차입금이라고 하는데 그렇나요? 예, 맞습니다. 문제는 이 김일광 씨가 지급하기로 했던 인수대금 280억 원 중에서 50억 원을 빼고 나머지가 다 차입금이었던 거죠. 이 380만 주 가운데 이 330만 주를 이 담보로 맡기고 이 280억 원 중 나머지 230억 원을 대출을 받은 것입니다. 인수해드린 자기 자본이 50억 원에 불과하기 때문에 사실상 이 무자본 인수합병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데요. 이 당시 주식으로 이 담보로 돈을 빌린 곳이 JJ 인베스트먼트, 그다음에 해피랜드 코퍼레이션, 그다음에 김태효 씨 등을 통해서 돈을 빌렸었습니다. 50억이 들어갔으면 무자본은 아니네요. 어차피 예, 자기 맞습니다. 자본이 있었으니까 네, 소자본 M&A라고. 예, 소자본인데 또 뒤에서 또 반전이 또 나오게 됩니다. 네. 그렇다면 이렇게 차입하면서 담보권이 설정이 됐을 텐데 주가 하락하면서 반대매가 바로 튀어나온 건가요? 네, 맞습니다. 이 최대 주주가 기존의 안승만 씨에서 김일광 씨로 변경된 직후에 6일부터 3일째 이 주가가 곤두박질 치면서 15,300원이었던 주가가 그 다음 이날 그 7,520원까지 반토막이 난 것입니다. 아유, 보시다시피 엄청나게 추락을 했죠. 고스란히 제자리에 돌아왔네. 예, 맞습니다. 이 BDI 주가가 11% 넘게 떨어진 데 이어서 그 다음 날에는 반대 매매로 의심되는 물량 때문에 하한가로 또 직행을 한 거죠. 이 당시에 거래량이 전날에 10배인 이 1,300만 주를 넘어서면서 21% 넘게 떨어진 것입니다. 더 큰 문제는 자기 자금이라고 했던 50억 원도 알고 보니 차입금이었다고 하는데요. 예. 정말 그렇습니까? 예, 맞습니다. 이 김일광 씨가 이 50억 원은 자기 자금이라고 했었는데 어떻게 보면 이게 자세히 보니까 이게 다 차입금이었다는 거죠. 아, 50억 자체도? 예, 50억 네. 자체도 결국엔 사채에서 쓴 차입금이었던 그럼 겁니다. 무자본의 매매가 맞았던 예, 맞습니다. 내용이네요. 예. 그러니까 이 처음에는 50억 원 빌렸다고 한 것은 이제 거짓말이었던 거죠. 네. 김일광 씨가 이후 BDI 주가가 급락하면서 장내나 장외 시장에서 총 270만 주를 반대 매매 당했다고 공시를 했는데요. 장내에서는 82만 주, 그다음에 147만 주가 반대 매매됐습니다. 이 문제는 장외에서 이제 반대 매매 매도가 된 건데요. 공시에 따르면 이 경영권 양수도 계약을 체결한 다음 날인 2일 프라임 2호 조합의 10만 주, 3일에는 골든에스 외 8인에게 38만 2천 주를 장에서 처분했습니다. 주당 매도 가격은 인수금액과 같은 1만 원이었는데요. 이 당시 담보대출을 받았다고 공시했던 330만 주와는 별개의 물량이었던 겁니다. 김일광 씨가 48만 2천 주의 장외 매도 이유에 대해서는 담보권자의 담보권 실행이었다. 즉, 이 담보가 이 반대 매매가 실행됐다라는 것이었습니다. 결국에는 이 50억 원도 실제로는 이 차입금이었다는 게 결국은 드러난 것입니다. 결국에 이 주가 하락의 최대 피해자는 결국에는 개인 투자자가 된 상황 아닌가요? 예, 맞습니다. 그 당시에 주가 폭등하면서 분명히 따라 들어간 개인 투자들도 많았을 거고요. 그리고 네. 하락하면서 손실 본 개인 투자자가 상당히 많았을 겁니다. 근데 그렇다고 해서 이 무자본 M&A가 불법은 아니지 않나요? 예, 맞습니다. 이 무자본 M&A가 이 자기 자금이 아닌 차입 자금을 활용했다는 것이 뭐 불법은 아닙니다. 하지만 이 반대 매매 그림자가 짙어진 상황에서는 불법의 온상이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는 겁니다. 이 담보로 맡긴 주식이 반대 매매되지 않도록 결국에는 인위적으로 주가 조작을 일삼을 수밖에 없고요. 그리고 본업과는 전혀 상관없는 신사업을 추진하면서 계속적으로 이 호재를 시장에 연출을 해야 됩니다. 그러다 보니까 이 계속적인 주가 조작 그리고 회사의 자금을 빼돌릴 유혹도 빠지게 되면서 상당히 불법적인 거래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게 큰 문제라는 겁니다. 결국 무자본 M&A라는 것은 법률적인 용어는 아니고 네. 무자본의 M&A를 했을 때 돈을 과도하게 빌리고 고금리를 빌리다 보니까 결국 네. 회사 돈을 횡령하거나 네. 뭐 무리하게 주가 조작을 해서 주가를 부양을 해서 뭐 통정 매매라거나 자본시장 통합법에 위배되는 네. 그런 부분으로 불법이 되는 거죠. 예, 맞습니다. 예, 그렇다면 이번 그 신규 유세인 김일광 씨는 지분이 다 털렸다고 치면 네. 기존 네. 오너였던 안승만 회장이 경영권을 다시 잡고 있네요. 그러면? 예, 맞습니다. 지금까지 이제 안승만 회장이 계속 경영권을 갖고 있습니다. 네. 그 당시 김일광 씨랑 상당히 많은 분쟁이 있었는데요. 네. 이 부분을 이제 원만히 해결하고 이 기존의 이 안승만 회장이 다시 대표이사직을 지켰습니다. 이 30년간 회사를 경영해온 이 안 회장은 특수관계인 포함해서 지분율이 15.73%로 최대 주주로 다시 복귀를 했는데요. 이 당시 신규 사업이었던 바이오 부문 사업을 지속적으로 계속하면서 현재 앨리슨 지분을 보유하면서 이 바이오 사업도 같이 병행을 하고 있습니다.
그렇다면 결국 안승만 회장은 매수자로부터 돈은 다 받고 다시 회사를 예. 소유하게 된 건가요? 예, 돈은 일부만 지금 받게 되고요. 일부만 받고. 예, 네. 네. 어쨌든 뭐 안승만 회장은 그렇게 피해자는 아니라고 봐야 되나요? 네, 맞습니다. 근데 이 기존에 이 330만 주에 대해서는 또 대금을 지급했으니까 네. 나머지 잔금은 못 지켰다고 치더라도 결국엔 돈을 또 낸 셈이죠. 정말 현재 이 BDI는 그러면 어떤 상황인가요? 아, 예, 애석하게도 그 당시에 이 반대 매매 그리고 갖가지 송사에 휘말리면서 결국에는 주가가 하락하다가 현재는 거래 정지가 됐습니다. 감사 의견 거절로 상장 폐지 사유가 발생하면서 주가도 640원까지 떨어지면서 결국에는 이 차트에서 보시는 것처럼 심정지가 온 것처럼 거래 정지가 왔는데요. 2020년 감사 보고서에서 내부 회계관리제도의 비적정을 받았고 그리고 지난해 반기 보고서에는 또 의견 거절을 받았습니다. 그 당시에 의견 거절을 받고 관리 종목으로 지정됐는데 또 올해 또 의견 거절을 받으면서 이 상장 폐지 이 대상이 되면서 거래 정지가 된 것입니다. 이번 BDI는 그 한국경제신문의 유은혁 기자가 특별 네. 단독을 했었죠. 네, 맞습니다. 그 기자를 만나봤는데 정말 이 종합 백화점이라고 그러더라고요. 기업 네. 사냥꾼들의 전형적인 횡포, 예, 범죄 이런 부분들이 정말 자본시장에 통틀어서 다 나온 사례가 아닌가 네, 생각이 될 정도입니다. 네. 다음 주에도 좋은 소식 부탁드리겠습니다. 수고하셨습니다. 알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네. 감사합니다.